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꿈을 봉준호 감독이 이뤄냈습니다. 모두 한국 영화의 쾌거라고 칭송을 하는데 저는 변화한 아카데미의 쾌거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1929년 처음 시작된 아카데미 영화제는 그동안 백인 위주의 영화 잔치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스칼렛의 유모 역할로 출연했던 흑인 여배우 해티 맥데니얼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을 때 아카데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참석조차 불허했었죠. 당시 주인공 레트의 역을 맡았던 클라크 게이블은 이에 분노하면서 그녀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해티 맥데니얼은 무사히 시상식에 참석해 흑인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자가 됩니다. 인종 갈등을 대놓고 다룬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시드니 포이티에가 나무주연상을 받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고요. 2002년 할리베리와 덴젤 워싱턴이 오스카를 거머쥐기까지 주연상을 받기까지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죠. 아시아 영화, 외국 영화에게는 더더욱 높은 관문이었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하는 사회를 따라잡기 위해 그리고 점점 시상식 연단을 아카데미의 편협함을 비판하는 데 활용하는 감독과 배우들 때문에라도 아카데미는 토큰식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준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의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It goes to Bong Joon-ho. Parasite. Bong Joon-ho.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일단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퀸틴, I love you. 그리고 같이 후보에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네,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이자 외국어 영화로는 또 처음으로 최고영예죠. 작품상을 비롯해서 각본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유정 영화평론가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광팬으로 알려지신 분이에요. 영국인 영화평론가 제이슨 베슈베이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앞에 윤성은 평론가와 함께 미국 현지 분위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한인들도 상당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미국 현지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김보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생충이 4관왕을 거머쥐었는데 교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지에서 듣는 우리 영화 수상 소식이라 그런지 더 감동적이었는데요. 네네. 오스카 시상식이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어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LA에서 열렸는데 저도 가족들과 함께
마치 그 월드컵 축구 경기 관전하듯이 시청을 했습니다. 네네. 기생충이 후보로 오른 6부문의 수상자들이 호명되는 매 순간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TV를 지켜봤는데 아마 이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생충의 수상을 응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상 받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해도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에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이루어진 우리 영화가 상을 받는 건 분명히 기쁜 일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생충이 각본상 수상할 때 네. 화면에 한국 대 미국인 배우 산드라오가 박치면서 네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비추기도 했잖아요. 어젯밤에 분명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모두 봉준호 감독과 또 기생충 배우들 덕분에 큰 힘 네.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뭐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근데 미국인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반응은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영화 보기 전에 저도 점이 참 궁금했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가 친숙하지 않을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막으로 대사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영화의 주제나 우리의 유머, 풍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영화의 큰 줄기인 빈부격차나 양극화 문제는 미국인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영화를 이해하는데 딱히 자막이 장벽은 없어 보였습니다. 웃음 코드도 딱히 다르지 않았는데요. 네. 기억나는 장면은 송강호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문서의조학과는 없냐 이런 대사를 할 때 네. 자막은 서울대가 옥스퍼드로 번역이 됐거든요. 거기서 네. 관객들의 웃음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또 이제는 잘 알려진 제시카송 네네. 또 화제가 돼서 미국에서는 제시카 징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장면 역시 관객석에서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배우들이 코믹한 표정이나 액션이나 재미를 유발한 장면에서는 한국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미국 관객들도 환호하는 걸 보면서 정말 봉준호 감독이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는 세 공통의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미술상 후보에 이번에 기생충이 올랐었잖아요.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의 주택 문화도 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반지하 주택 구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극중에 송강호 가족들이 사는 반지하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흔한 주택 구조인지, 실제로 비가 올 때마다 영화처럼 수해 피해가 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했고요. 네. 짜파구리도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이거 참 설명하기가 좀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거기에 있는 한국 마켓들이 지금은 호황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언론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미국 언론 헤드라인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상식 후에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기생충 상하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최초다 이런 소식이 다 붙습니다.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뒤에 한 말, 좀 전에도 인서트로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텍사스 톱으로 상을 5개로 나눠서 후보들 모두 나누고 가고 싶다. 네네, 맞아요.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유쾌하다라는 트위터들이 줄을 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워싱턴 포스트는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최초고 이것은 아카데미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또 더 버지라는 잡지에서는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쓰는 동안 넷플릭스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가 이번 오스카 캠페인에서 약 7천만 달러를 썼다고 추정이 된다 그래요. 네네. 반면에 상은 이관왕을 반대적거든요. 다큐멘터리 부분하고 러우 조은선 부분. 그래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오스카에 투자하는 동안에 봉준호는 좀 여유롭게 주요 상들을 모두 따냈다라는 식으로 그 둘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더 헤드라인 소개해드리면요. ABC 뉴스에서는 Parasite Break Barriers에서 기생충이 장벽을 허물었다. NPR에서는 봉준호 is king of the world라는 다소 거창한 헤드라인을 내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도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면서 역사를 다시 썼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 디 애틀랜틱도 봉준호 감독이 지난 인터뷰에서 아카데미는 매우 로컬이다, 지역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면서 기생충의 성공은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기생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결국은 한국 영화를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미국 언론에서도 네.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샌디에고에 결국 계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 밤새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네, 오늘 말씀 현지 소식 전해주셔서 생생한 현지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김보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미국 현지 분위기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뭐 들으면서도 계속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제 두 분 아카데미 시상식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는지 먼저 좀 감상평을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상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 봤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네. 아마도 국제 장편 영화상은 확실히 받을 그렇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네. 이제 제가 방송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감독상을 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했나 보다.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했는데 곧 작품상을 받았단 말을 듣고 와, 기생충이란 영화는 이 순간 역사가 됐구나라는 네네. 첫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이슨 씨는? 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거기 진짜 뭐 TV 보면서 친구들이랑 네네. 봤는데 거기 뭐 갑봉상이 네네. 그거 예측했는데 네. 다른 뭐 외국 영화도 제국 외국 영화상 받고 근데 베스트 픽처하고 뭐 감독상도 네. 뭐 예측했어요. 그래서 기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못했어요. 이거 사실인가 자기한테. 네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우셨어요? 네, 울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네. 다다 뭐 괜찮냐고 Are you okay? 그래서 나도 너무 very very happy. 너무 행복해서 많이 네. 울었어요. 기분이 그렇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갑봉상까지는 뭐 생각했는데 이게 감독 작품까지 다 받게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예상 뭐 외였다. 1917 네네. 뭐 그렇죠. 이 영화는 아카데미 멤버들이 네.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영국 역사, 뭐 영국 바람이 그렇죠. 나왔고, 뭐 전쟁, 월드워 1 거기 네. 그래서 뭐 원 테이크하고 네. 산 멘데스 그러니까 인기 그게 많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원테이크로 찍었다 그래갖고. 뭐 레버넌처럼, 뭐 네. 버먼처럼. 그래서 거기 뭐 1917 받아야겠다. 근데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봉준호 감독님처럼. 예, 너무 그래서 많이 좋아했는데 왔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1917, 1917이 받을 것 같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거의 포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까지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이 좀 다르잖아요, 이 두 영화제가. 그래서 그죠. 두 영화제에서 같이 수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55년 델버트만 감독의 마티 이후에 처음이라는데요. 야, 그러면 언제적 얘기야? 전 사실 처음인 줄 진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책을 뒤지고 뒤져야 네. 나온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인터뷰할 때도 간혹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했어요. 미카 하네케 감독의 칸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가져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외국어 영화상, 지금은 네. 국제 장편 영화상에 멈춘 경우가 워낙 많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미리 패배 의식을 가진 거죠. 미카엘 하네케도 안 되는데. 안 됐는데 물론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 너무 좋은 영화지만 가능할까 이러고 혼자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러 가지 아카데미의 변화도 좀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1917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적 야심을 가진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기생충은 정반대죠. 영화의 초심에 충실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상 4개 부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각본과 감독만 있다면 영화는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작비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현대 영화를 생각하다 보면 제작비의 위축이 돼요. 제작비가 큰 영화는 좋은 영화일 확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작비 수준으로 따지면 가장 적은 제작비로 만든 이 영화가 주요 부문을 휩쓸고 각본상을 받았다라는 거 어떤 점에서 영화의 기본기라는 것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아카데미의 좀 선택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투표 방식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그 칸 영화제는 뭐 아트하우스 영화 많이 네네. 뭐 많이 예술 영화 같은 사용해왔고,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카데미 많이 달아요. 네네. 거기 외국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 칸 영화제. 네. 그래서 뭐 그 아카데미 멤버도 많이 달았고, 예, 거기 뭐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예, 네. 다르죠. 어떻게 예. 다른가요? 일단은 그 세계 3대 영화제는 한 번도 세계에 선보이지 않은 이제 월드 프리미어라고 부르는 네. 처음 선보이는 영화들을 말 그대로 경쟁을 붙여서 하나를 선택해서 네. 올해 가장 어떤 점에서 전위적이고 예술적인 성취를 거둔 영화는 무엇인가라고 미리 좀 어떤 점에서 제시를 하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단 상영을 해요. 다른 나라 어디도 아니고 네. 미국에서 7일 이상 상영을 해야 되고 아하. 국제 장편 외국어 영화 같은 경우는 잠깐만 그 3대 영화제라는 것이 이제 칸느하고 베를린, 네, 베니스 세 개의 네, 영화제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아카데미는 영화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영화제라기보다는 영화상. 상인데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에 제가 부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개의 영화상들이 언론사가 주최하는 것에 비해서 네. 아카데미 영화상은 영화 협회원들 각각 분야의 네네. 길드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이 후보를 올리고 그들이 투표권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하니까요. 온전히 영화인들의 행사입니다. 심지어 평론가들도 투표권이 아. 없어요. 뭐냐면 영화를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만 투표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인에게서 상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작품상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투표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자, 지금 근데 작품상하고 감독상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기억에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감독상을 받으면은 대체로 작품상도 그 작품이 받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따로 가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네, 그죠. 이번에 감독상 받았을 때 이거 감독상 주고 끝내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선 생각이 딱 든 거는 잠깐만 각본상도 주고 감독상도 줬는데 작품상을 안 준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막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딱 작품상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작품상하고 감독상하고 기준이 좀 어떻게 다른지 대체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 우리 제이슨 씨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 궁금한 질문이 생각난 게 봉준호 감독님한테 혹시 문자 보내보셨어요? 네,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언에 안 돼. 아이 그거 뭐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구나. 문자 주고받는 사이시란 말이죠. 근데 예. 그렇군요. 네. 그 아마 이제 뭐 술 많이 드시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작품상하고 감독상 어떻게 다르고? 네. 그 감독상은 네네. 거기 테크니컬 어워드 테크니컬.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973 멘데스 감독님이 거기 받을 수 네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다른 영화 The Revenant도 감독상 네네. 받았잖아요. 네네. 아리한조 인야르츠 거기 그 영화는 원테이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독상은 보통 뭐 잘 만드는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 진짜 잘 만들고 뭐 촬영 잘하고 뭐 테크니컬 되게 좋고. 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고 이런 앙리는 영화들. 뭐 라이프 파이처럼 뭐 그거 알폰소 진짜 큐런 좋아요. 그라비티 그렇게 네네. 같은 영화는 감독상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작년에 그 그린버그는 네. 거기 감독상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는 알폰소 큐런 그 로마 네네. 감독상 받고 그래서 그 영화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는? 로마는 그 그린북은 그린북은 그 영화 사화적인 영화 있고 뭐 잘 만들었죠. 근데 인기가 많고. 근데 뭐 로마 비해서 뭐 평론가 물어봤다면 뭐 아마 로마 더 재밌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상들이 다르죠. 그렇군요. 그 감독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감독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네, 기술, 감독의 능력, 예. 테크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작품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나 뭐 시의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작품 자체를 사실은 본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죠. 될것 그 같아요. Saving Private Ryan 뭐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상 받고
받았고. 네네. 예, 그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화도 진짜 딱 봤을 때 처음에 다들 기억하겠지만 네. 맞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작년 수상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가 감독상을 받고 네네. 그린북이 이제 주제적으로 훨씬 더 보편성이 있는 인종 갈등을 뭐 일종의 네. 넘어서는 개인의 이야기다 보니 그런데 사실 2018년에도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경우는 감독상, 작품상 동시 수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좀 사고가 났었죠. 문라이트하고 라라랜드의 수상을 잘못 잘못 발표하는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사고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상과 작품상이 따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PC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정치적 올바름을 주로 작품상에서 보여주고 영화적인 어떤 완성도 내지는 나름의 제작비를 얼마나 영화적으로 잘 사용했는가라는 측면을 감독상과 감독의 영화적 창의력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개를 다 능가해서 말 그대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적인 공용어로 만들어서 전달하는가. 이건 봉준호 감독이 이미 말했던 건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계획을 가지고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진 분들에게 심사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하나의 언어일 뿐이고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은 2차적 언어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이슨 씨 혹시 영어가 당연히 편하실 거고 그게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영어로 많이 하고 싶으시면은 영어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예. 뭐 되는 한 전달을 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라이벌 영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아까 이제 1917, 1917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 트로피를 못 받았어요. 네. 하나도. 이게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죠. 넷플릭스 그 아이리시맨 그 처음에 상영했을 때는 평론가들이 와 이거 너무 좋고 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최고 영화 있고 네. 뭐 감독상 받을 수 있고 근데 뭐 한 달 후에 네네. 그 뭐 모멘텀스 네. 그 없어졌어요. 아마 뭐 다 그 넷플릭스는 이제 뭐 헐리우드에서 뭐 좋은 사람 있고 뭐 싫은 사람도 있죠. 네네. 그 왜냐면 뭐 스튜디오에서 이제 뭐 옛날에 만들었고 넷플릭스 이제 많이 그 시스템 많이 바꾸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 뭐 장점 있고 뭐 그 나쁜 점도 있고 전 넷플릭스 좋아요. 솔직히 뭐 네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영화 볼 수 있으니까 그래 한국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뭐 헐리우드에서 뭐 뭐 싫은 사람은 이게 있죠. 이제 전통적으로 아카데미에서 극장을 가서 보고 뭐 이런 그래서 영화 베스트 산업이 픽처 아니라는 영화 거죠. 이제는 뭐 넷플릭스 영화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좀 보수적이에요. 예. 그렇죠? 네. 보수적이고요. 이 넷플릭스 문제는 사실 깐에서도 네네. 그 후보작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로 되게 아주 논쟁을 겪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필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 스크린이라고 그렇죠. 메타포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영화를 보는 환경 자체.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크리스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도 필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이게 영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네.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점에서 스토리의 공급처로서 넷플릭스가 너무나 공격적이고 다양한 어떤 양적 공세를 하다 보니 네. 약간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결국은 스크린이라는 공간을 사수한다는 게 전통적인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보여준 현장인데 저는 좀 이게 시기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이것도 역시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제인 폰다가 발표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사람은 이제는 뭐 영화인이라기보다 약간 시민운동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이제 작품상을 발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네. 글쎄 지금 뭐 발표 전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인식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 밤 우리는 영화가 우리 삶에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조명하고자 했다. 이제 거의 뭐 줄 것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네. 아카데미 시상식이 그럼 앞으로 계속 변할 거라고 보시는지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약간 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끔씩 보여주기식 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2002년도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할리베리하고 덴젤 워싱턴하고 남녀주연상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먹음도 하고 한번 이렇게 팍 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어 툭툭 하고 손 터는
요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까? 다음에도 계속 이런 기회들이 다른 영화들한테도 외국 영화한테 주어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움직임이 일회적이긴 하지만 연속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여성주의 영화에 눈을 주었던 쓰리 빌보드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문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흑인 어떤 인종의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어떤 수상을 했고 그래서 한 군데 멈추진 않지만 그래도 아카데미의 건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지점에서 변해가는 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로컬 영화제로서의 장벽이 너무 많고 배타적인 영화제라는 그리고 너무 영국을 좋아하는 영어권 문화라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한번 단숨에 부수고 싶었다면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작품성이라던가 흥행성까지도 보장된 마당에 좀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또 안전한 변화를 표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도 있죠. 사실 1917 갔을 때, 야, 노렸어. 막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야망이 지난 작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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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하면서 자막에 1인치의 네네네. 장벽. 네.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영어로 된 영화들 많이 보고 자막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그죠.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사실 안 익숙해요. 자막 네, 싫어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래서 쪽팔려요.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진짜 그 뭐지 영화관에서 항상 뭐 미국 영화 아니면 뭐 그냥 영국 영화 네. 봐야 되는지 이해 못해요. 그 저는 그 살인의 추억 그 뭐 2004년에 네네. 거기 그 영화관에서 그 4번 봤어요. 그 생상에 그때부터 많이 바꿨어요. 뭐 한국 영화 관심 많이 있고. 그때부터? 그래서 봉 감독님이 네. 그 말씀대로 진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화 뭐 자막 나온 영화 네네. 봤기 때문에 제 뭐 세상에 뭐 생활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뭐 보고 뭐 다른 한국 영화는 관심 많고 뭐 다른 아시아 영화는 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 영국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외국 영화 많이 보면 생각이 좀 좋겠습니다. 바뀔 거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넷플릭스 때문에 뭐 네네. 아마존 그 이코시스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코시스템 예, 그 생산 시스템 예, 같은 그래서 거. 네. 거기 여러 나라 영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뭐 미국에 좁은 사람들이 기생충 너무 좋아요. 좁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시대 뭐 다른 외국 영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도 하고. 그 처음에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보고 네. 자막 있는 걸 그때 딱 보고선 반해버려서 그 이후에도 한국 영화도 물론이고 아시아 영화 이런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네네네.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 영화 사실 많잖아요. 넷플릭스에.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외국 영화나 또 한국 영화 그리고 자막이 있는 영화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죠. 네,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네. 영국에서 그 기생충에 네네. 개봉했어요. 네. 미국처럼 엄청 인기 받았어요. 엄청 인기 그렇군요. 받고 그 뭐 하루에 $1 million 그래서 two days $1 million 그래서 그 외국 1 영화 밀리언 파운드 지금 계산 잘 안 되는데 관리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단 이틀 만에 네, 네.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뿌듯하셨겠어요. 영국에서 봉준호 그래서 감독이. 기분이 좋아요. 지금 계속 앞으로 기분이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그 오스카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자, 작품상 수상 당시에 이제 소감을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한테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은 이제 뭐 예술 특히 영화업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저는 어떤 인물인지 알지만 잠깐 우리 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제이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폭스 회장이 이렇게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을 때 나와서 스피치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요. 유례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무대 말고 무대 밖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로 좀 축약하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꼭 여기까지 나오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갖고 여기서 저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쁜 날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정말 뭐 영화 역사에 뭐라 할까요? 한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요.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 그리고 영국인 영화평론가시죠. 제이슨 배셔베스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쾌거만큼 주목할 만한 일이죠. 한국 영화 최초로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 후보로 오른 부제의 기억, 또한 아카데미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아쉽게도 수상엔 실패했지만 세월호 유족 또한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승준 감독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던 감병석 프로듀서 연결해서 그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상에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최초로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 부분에 오르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또 영화인의 축제다 보니까 또 좀 즐기셔야 될 텐데 많이 즐기셨어요? 예, 뭐 아주 즐겁게 경험했고요. 특히 세월호 얘기 어머님들이 네, 되게 감격스러워하시고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반응도 뭐 이렇게 아주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반응들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냥 뿌듯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게 아직 정식 개봉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은데 영화 소개 잘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제의 기억은 이승준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2016년 10월 정도부터 기획을 해서 실제 제작은 이제 2017년에 초기에 시작을 해서 네. 2년도 걸려서 완성을 했고요. 네, 이제 우리가 달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를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진실이나 또 어떤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어떤 질문 같은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네. 자, 이게 사실 세월호 참사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린 그런 기억인데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갔을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만 상영회를 한 건 아니고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고 나서 사실 이제 영국에서 1차 상영회를 하고 미국에 와서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또 LA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상영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년 동안 또 미국하고 또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해외에서도 조금씩 상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단순히 이걸 한국의 사고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보시면서 이제 각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회적 재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상영회를 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2, 3년 전에 있었던 런던의 그 그ren펠 타워 화재 사건이 네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이제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하고 연결돼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스웨덴에서 오신 분은 또 스웨덴에서 이런 화재가 있었는데 조금 대처가 미흡하고 구조 잘못돼서 규모는 다르지만 이런 생명들 이런 사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공감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큰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런 사회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사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들리는데요. 네. 네. 근데 그 상영회 홍보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상업 영화들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제의 기억은 자비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자비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미국 공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상영회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또 뭐 이렇게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상영회나 네네. 그런 관객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그 아카데미 상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뭐 4회 이상을 하지 못한다. 아.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홍보를 할 때 어떤 현물이나 이런 선물들을 줘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가 Q&A에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네네. 규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네,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제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상영회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진행을 했죠. 네. 네. 지금 유족분들도 시상식에 가셨어요. 이게 주최 측이 네. 초대를 한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아. 이제 수상 티켓을 그게 이제 티켓이 네.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막판에 티켓이 나왔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그 티켓 비용을 이제 대고 그렇게 이제 모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저희들이 큰애 삼으면 예를 들어서 아주 뭐 큰 영화 사면 네네네. 다 되겠지만은 저희들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어머님들이 이제 비용을 내고 오시고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서 비용을 좀 보전을 해드리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관객도 볼 수 있겠죠?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네.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사실은 네네. 이제 저희들이 애초에 워낙 이제 국내에서는 네. 우리들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애초 기획 단계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이걸 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버전을 먼저 만들어서 네, 네.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에는 계속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영화제 나간 이후에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미국의 뉴요크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올리고 나서 1년 동안 한 240만 명 정도가 이제 보셨는데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또 거기다 광고를 안 붙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네. 저희들은 자랑스럽게도 네. 수익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네. 어떤 사회든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그런 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헌을 했다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기억에 우리가 남겨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지의 기억 감병석 프로듀서와 얘기 나눴습니다. 일본의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가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인 승객 승무원도 14명이나 탑승해 있어서 우리 정부 당국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김민정 통신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지난주 크루즈선 관련해서 연결을 했을 때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감염자가 무려 60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130명을 넘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 발표로 국내 감염자가 총 26명이고 네. 이것과 별도로 어제까지 크루즈선 확진자가 70명이었는데 네. 오늘 새로 66명이 나오면서 크루즈선에서만 총 136명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45명이 일본 국적자고요. 그 외 외국 국적자에 대해선 미국이 1명, 필리핀, 우크라이나 합쳐서 약 6명 등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정말 배 안에 선내 감염 확대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홍콩에서 내린 그 첫 확진자와 가깝게 지낸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검사를 했는데요. 네. 결국 갓도 후생 노동상이 크루즈 선내에 남은 사람들 전원을 검역을 한 후에야 선박에서 내릴 수 있다면서 전원 검사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좀 전에 스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원 검사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어렵나요? 일단 이게 지금 3,600여 네네. 명이 있어서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지금까지 체제를 의료진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체제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모두 지금 검사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네. 지금 격리 중인데 계속 격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할 최소한 텐데. 19일까지는 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람들이 선내에 있는 객실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일 수도 없기 때문에 객실에서 정말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 한 남성 승객이 지원 요청문을 보내와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마인츠 신문이 입수한 이 승객의 지원 요청문에는 침대 시트 교환이 일주일째 되고 있지 않다. 아이고. 격리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적 지원이 부족하다. 의료 전문가를 파견해달라. 매일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승객에게 정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다. 네. 또 선내의 정보는 오로지 언론 보도와 SNS에 의지하고 있다. 지금은 바이러스 대책이 최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지금 간단하게 갇혀 있어서 정보도 없고 의료 지원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 네. 일본 정부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 내에서의 여론은 어떤지요? 일단 일본 정부가 여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크루즈 선내 확진자 자체를 지금 국내 확진자에게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내 네네. 확진자는 계속해서 26명이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와 합의를 해서 크루즈선이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 내 감염자에게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일본의 여론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사를 안 하고 사람들이 바로 내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퍼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바이러스 검사 체제와 의료 체제가 약하다, 감염증 기관의 예산 삭감과 인원 삭감이 낳은 문제다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배에 탄 사람들로부터도 전원 다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베 정권은 정말 이런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긴급사태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 중인 아베 정권에는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사실을 잊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굉장히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아베 총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큰 인기는 없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거는 정말 뭐 무고한 일본 시민들도 있고 또 일본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뭐 정말 전 네. 세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크루즈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 이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일본에서는 뭐 언론을 좀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잘 나오지 않겠군요. 그 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전 오후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네네.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일본은 지진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 네. 크게 나면 정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것과는 또 굉장히 다르게서인지 기본적으로 재난 방송 수준으로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베 총리는 단순히 이번 주 내에 긴급 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는 또 달라서인지 한국과는 좀 다른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이야기 지금까지 일본의 김민정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오늘로 27명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완치됐거나 퇴원을 앞둔 환자들이 한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인 만나보겠습니다. 병원협회 내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본부 단장이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명지병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 중이죠. 또 한 분은 완치 단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2분의 확진자를 치료 중이고요. 네. 아마 다음 또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 병원이 또 치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3번 환자가 이제 지금 퇴원을 곧 이제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또 17번 환자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와서 이미 병원에 와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고 아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3번 환자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퇴원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증상이 어떤지 또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네.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좀 너무 과대한 공포감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많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그렇고 또 외국의 저널이나 지금 많은 학술 논문에서 보고된 증례를 보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중증의 질병을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일으키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미한 내지는 조금 좀 며칠간 심한 감기 증세를 폐렴과 동반하는 정도의 증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사율이 3% 정도까지 보고를 하는데 3%도 후베이성 내 특히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환자들이 이제 3%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후베이성 바깥에서 발생하는 중국 환자들의 경우는 다 토탈 하더라도 지금 0.3%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성 바깥쪽에 있는 지금 중국에서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후베이성 안에 비하면 거의 사망률 치사율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 중국 바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경과 기간이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 후베이성 바깥 사망률보다도 더 낮은 네. 지금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3% 또는 0.3%면은 저희가 사스가 35%까지 갖고 우리나라에서 사스는 10%였죠. 10%. 네. 메르스가 처음 초기 사우디에서 35%고 우리나라에서 20%였으니까 메르스의 어떤 중증도나 위험도에 비하면 사실상 지금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너무 큰 공포는 좀 이제는 불식을 해도 될 때가 네.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게 한참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굉장히 전염이 심한 그런 시기에 이것이 이제 전파되지 않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은 필요하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들은 이제 좀 가시고 좀 더 냉정하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료진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의료진들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는 있는데 어떤가요? 네, 저희야 음악병리병실에서 아주 이제 모든 보호복이나 여러 가지 감염 수칙을 다 네.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잘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의료진조차도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거부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도 항상 이게 감염이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이 전염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 몸속에 이제 바이러스의 숫자가 굉장히 이렇게 증식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 로드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센 거고, 그다음에 네. 이게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사실 전파력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거를 진단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완비되지 못해서 그게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웬만한 경우에는 지금 새로 지금 속속 개발되고 있는 이제 이 진단 키트가 네. 이제 보급이 되기 때문에 6시간 안에 이제 모든 그 환자에 대한 그 기본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이 환자들의 어떤 그 바이러스의 그 숫자, 자기 그 전염력이 얼마나 센지 또는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전파력이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측정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 무작정 이게 이제 감염이 됐다라든가 또는 뭐 전염성이 있다라는 그 추상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저희 예측 가능하게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수월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병원협회 비상대응본부 단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뭐 국내 확산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 일단 제일 긴밀하게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여러 지금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들하고 네. 협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음악격리병상을 갖고 있으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제 10여 개의 병원들의 그 협의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 임상 TF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지금 진행되는 환자들의 데이터 또는 그 임상적인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치료 방침, 또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물론 지금 뭐 이 환자가 굉장히 그 근본적으로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그 뭐 아주 고령의 연세시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아니고 네네. 일반 그 인플루엔자 폐렴이 걸려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인플루엔자 폐렴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나 이게 바이러스 폐렴의 기본적인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런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같이 병발된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또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들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봉준호 감독님 덕분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세월호 다큐 부재의 기억.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본 크루즈 안에 있는 분들 얼마나 배 안에서 답답할까. 코로나가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들으시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는 저녁일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국민들도 많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들 또 온 세계 국민들이 많이 있죠. 크루즈 안에 계신 분들 빨리 격리해서 해제가 돼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